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개막전입니다. BGF와 SK앵크린의 경기. 현재 1대1 상황입니다. BGF에서 김승재 선수가, SK앵크린에서는 이영구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고요. 오곡 속기대국 유민영 선수와 안조영 선수의 대국입니다. 이 대국은 조금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수순이 네.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죠. 진시영 선수와 박민규 선수의 대국이고요. 네, 일국 장고 대국입니다. 이동훈 선수와 조한승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지금 이 대국도 시간이 어느 정도 네. 지나갔기 때문에 꽤 진행이 된 모습인데요. 일단 한번 순서만 좀 빠르게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국도 초반에 제가 아까 일부 하면서 모든 판들이 3-3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네. 이 대국도 이동훈 선수가 먼저 3-3에 들어가자 조한승 선수가 같이 들어가군요. 3-3에 들어갔어요. 우상기는 무난하게 이제 처리를 하고 굉장히 이제 무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이제 침입을 하면서 좀 어려운 전투가 시작을 했고요. 네. 백이 이제 붙여서 젖히면서 이곳에 활용을 해서 상변의 흙을 압박해 보겠다 이런 작전을 펼쳤는데 여기서 조한승 선수가 굉장히 적극적인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우상기 쪽에 젖혀서 패를 크게 만든 이후에 초반에 사실 이런 패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네. 패를 들어가 버렸어요. 이러고 또 여기까지 늘어서 엄청난 패인데요. 패를 최대한대로 키웠습니다. 이렇게까지요? 네, 이렇게 해서 대형 바꿔치기가 일어났고요. 근데 이 바꿔치기 같은 경우는 우상기는 정말 깔끔한 데 비해 네. 아직 좌상기는 좀 숨이 붙어 있었거든요. 좌상기가 잡힌 모양이 아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흙 쪽에서 좀 주도권을 잡은 채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정말 초반에 보기 드문 접전인데요. 네, 지금 좌기가 사는 것이 수가 조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동훈 선수는 어떻게 보면 하변 쪽 모양을 지금 굉장히 키워갔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 여섯, 결국 좌상기, 좌기 일단 다 지금 흙이 사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지금 중앙 쪽을 두면서 흙이 모양을 잡아가고 있고요. 하지만 흙이 좌상기와 좌기를 살았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뭐 큰 집들이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집의 균형이 무너졌거나 그런 상황으로 보이진 않았었습니다. 우변 쪽을 지금 공격해 들어갔고요. 네. 지금 이수승 같은 경우는 이 바둑만 열심히 보고 있어도 사실 뭐 정확히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를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봐서는 그냥 대략적으로 지금 어떤 흐름인지만 조금 느낌이 오지 확실히 뭐 다섯,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이렇게는 딱 알지 못하겠네요. 우변은 백이 굉장히 크게 살았어요. 하지만 네. 중앙 쪽이 지금 모양이 엄청 안 좋아졌거든요. 네, 지금 여기까지 두고 백이 이 자리를 뒀네요. 두고 연결. 네, 지금 이곳까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이 중앙 쪽 제압이 된 모양인가요? 네, 여기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네. 이곳이 잡혔어요. 지금은 이 인공지능의 그 승부 예측은 흙 쪽이 굉장히 지금 많이 앞선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군요.
자, 실전 수순을 계속 보시죠. 일단 네. 조한승 선수가 처음 스타트 우상기에서 좀 두텁게 처리가 됐고 네. 우변 쪽에서 백이 살긴 살았지만 중앙 쪽을 두텁게 만든 다음에 결국은 어느 한쪽을 지금 잡았거든요. 지금 상황은 확실히 조한승 선수의 우세입니다. 중앙에 이렇게 들어가고 나니까 집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와, 승부의 측이 아까 이영구 선수 대국에서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90을 AI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흙이 이렇게나 좋은 건가요? 한번 계산을 해보죠. 일단 조한승 선수가 사석이 2개가 많고요. 넷, 여섯, 여덟, 열네, 열다섯, 스물다섯, 서른, 마흔다섯, 쉬운 5집 정도가 나고요. 여기 지금 연결하는 게 사실상 선수네요. 연결하면은 둘, 셋, 셋, 다섯, 열여덟, 여덟, 스물다섯, 여덟, 서른. 아홉, 이걸 해서 잡는다고 해도 40? 확실히 뭐 차이가 나긴 차이가 나긴 나는군요. 나는데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집이 흙이 많은데 두터운 것도 흙이 두터워요, 지금. 조한승 선수가 올해 맥심커피배 우승컵을 들어 올리면서 지금 굉장히 기세가 좋은데 네. 일단 그 기세를 이어갈 것처럼 보입니다. BGF팀은 조한승 선수의 활약 여부가 굉장히 그 팀 전체에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돼요. 조한승 선수가 뭐 이지명이지만 주장의 역할도 해줘야 되는 위치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지금은 뭐 주장이 또 없기 때문에 더더욱 네. 그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뭐 집 차이도 집 차이지만 스코어가 이렇게까지 벌어진다는 건 백이 해볼 때가 크게 없다는 얘기가 될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백 입장에서 흑의 돌을 노릴 만한 곳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이 흑이 한 15집 가까이 많아 보이는데 딱히 그러니까 상변이 백이 이 자리를 차단을 해서 여기를 네. 차단을 해서 집이 많이 늘어나야 백이 승산이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둬서 연결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데를 들어와서 안쪽으로 들어가도 충분히 수가 네. 나거든요. 집이 좀 한정이 되겠네요. 하나, 둘, 셋. 이동훈 선수의 이 착점하는 손놀림은 정말 어느 때나 정말 한결같네요. 뭐 승부 예측으로 봤을 때는 거의 당장 돌을 걷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차이라고 말을 하는데 네. 두는 착점에서는 진짜 불리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침착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일단 조한승 선수는
바둑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두텁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 바둑에서 일단 백이 그래도 뭐 좀 바둑을 미세하게 만들려면 역시나 아예 그냥 상변 쪽은 도봤자 집이 안 된다고 보고 우변 쪽에 굉장히 큰 끝내기를 합니다. 그럼 상변은 계산에 거의 안 들어가는데요. 그렇죠. 이제 상변은 뭐 네. 계산해서 거의 빼야 될 것 같고요. 확실히 흙이 많이 좋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이 바둑은 그렇게 오래 안 갈 것 같습니다. 일단 크게 변화를 구할 곳이 없고 흑의 입장에서 신경 쓰이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집도 많고 두텁고 굳이 지금 상황에서 누가 누굴 괴롭히냐면 흑이 백을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백집이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스물, 스물여섯, 스물여덟, 서른,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네. 40집이 좀 안 되거든요. 흙이 이런데 이제 날일자 도서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사석이 두 개가 많고 넷, 여섯, 여덟, 열다섯, 열아홉, 스물, 스물다섯, 서른, 마흔, 마흔다섯, 쉬운다섯, 예순집. 그러니까 차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네요. 너무 많이 네. 나잖아요, 지금. 지금 승부 예측 스코어도 계속 변동은 있는데 90대를 벗어나질 않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BJF 팀이 확실히 유리하게 지금 네. 맹토를 소도를 거뒀죠. 거둡니다. 네. 이지명 맞대결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판이었거든요. 조한승 선수가 박연호 선수의 빈자리가 별로 느껴지지 않게 주장의 역할까지 지금 해줬습니다. 두 선수의 처음 복귀가 초반으로 가지 않고 우변으로 가는 걸로 봐서는 네. 우변 쪽에서 백이 이제 타개가 되는 와중에 좀 더 잘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고요. 조한승 선수 정말 이지명 맞대결 굉장히 큰 판 가져왔습니다. 네, 조한승 선수의 승리입니다. 자, 조한승 선수 올 초에 아주 기분 좋게 시작을 한 만큼 KB리그도 시즌 출발이 좋은데요.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1000승도 넘었고요. 네. 자, 조한승 선수가 승점을 보태면서 BJF가 2대1로 앞서가게 됐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두 경기에서 승부는 가려지는데요. 류민영 선수와 안주영 선수의 대국으로 가보시죠. 네, 지금 좌하계 쪽에서 네. 좀 보기 힘든 그런 좀 기세 진행이 나오고 있고요. 저는 지금 이 모양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여섯, 일곱. 지금 흑이 백의 모양을 조금 어떻게 견제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백 쪽에서 굉장히 지금 반발을 많이 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 모양 자체가 원래
이렇게 두 개만 있었던 돌이거든요. 시작하겠습니다. 눈목자 이렇게만 있었는데 네. 여기 붙이고 여기 활용하고 또 아래쪽 이제 활용하려고 붙였는데 그때 백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면서 패 모양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도 아직까지 인공지능은 지금 뭐 서로 어렵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부분적으로는 백의 귀를 흑이 크게 지었기 때문에 흑이 괜찮아 보이기도 하지만 좌상기를 보시면은 지금 흑의 세력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지금 지워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생각하면 전체적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조영 선수는 정말 후배 기사들에게 귀감이 많이 되는 그런 선수예요. 네. 진짜 꾸준하게 자신의 기량을 연마하는 둘, 셋, 그런 기사입니다. 넷, 다섯, 뭐 여섯, 앞서 일부에서도 일곱. 말씀드렸지만 안주영 선수가 올해로 40살이거든요. 정말 노장 기사인데요. 현재 KB리그와 퓨처스리그 합쳐서 40대 기사는 딱 2명이에요. 이창호 구단과 안조영 선수. 30초. 하나, 둘, 셋, 네, 지금 좌기 같은 경우는 워낙 패가 크기 때문에 흑이 다른데 뭐 패감을 쓸 여유는 없고요. 백도 당장 좌기 쪽을 뭐 패를 하는 것은 백도 마찬가지로 뭐 패감이 없기 때문에 백은 이 패를 하는 것보다는 다섯, 여섯, 그냥 뭐 두 칸 정도 벌려서 네. 여덟, 여기 귀는 어떻게 보면 좀 서로 없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서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BJF 팀의 여섯, 진시영, 안조영 이 두 선수가 물론 올해는 뭐 퓨처스 선수로 뽑히긴 했지만 그래도 뭐 리거 선수라고 해도 전혀 어색할 것이 없고요. 박민규, 류민영, 진시영, 안조영 이 두 판의 대국은 네. 사실 뭐 어느 쪽이 확실히 유리하다 이렇게 느낌이 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4지명, 5지명과 퓨처스 리거들이지만 뭐 진시영, 안조영 선수도 KB리그 굉장히 여러 회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고요. 그렇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류민영 선수와 안조영 선수의 기풍은 좀 대조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안조영 선수는 좀 두텁게 대륙적으로 두는 바둑을 많이 두고 류민영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정말 싸움 바둑을 즐겨 합니다. 이제는 뭐 추억 속의 별명이 돼버렸지만 안조영 선수 반집의 제왕이라는 이런 수식어도 한동안 따라다녔었는데요. 저는 그 반집의 재앙 하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좀 셋, 개인 네. 웃겼다고 해야 되나? 네. 그게 그 안조영 선수가 그 오픈 기전 뭐 통합 예선에서 네. 중국에서 이제 예선 결승전을 구리 구단하고 둔 적이 있어요. 근데 구리 구단이 안조영 구단에게 상대 전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군요. 네, 3패인가 당하고 있었는데 그게 네 번째 대국인가 한데 네. 이제 구리 구단은 뭐 개인 SNS 뭐 그런 걸 좀 해요. 네. 하는데 대국 전날 막 새벽에 왜 항상 나는 반집의 대마왕과 두기 전날엔 잠을 못 이룰까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아니 시합 전에 잘 자도 모자랄 판에 새벽에 잠도 안 자고 그런 글을 올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별명을 갖고 있다는 걸 알군요. 네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저는 뭐
제가 뭐 중국어를 읽을 수가 없어서 누가 이제 통역한 걸로 봤는데 굉장히 웃긴 거예요. 근데 역시나 그러니까 보통 기자들이 대국 전날 그렇게 잠 못 자고 상대를 의식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또 졌어요? 네, 안주영 선수가 또 이겼어요. 그 판도. 그렇군요. 네. 지금 우아기 쪽에서 역시 30초. 최규진 캐스터가 둘, 아까 이야기했었던 날일자 하는 정석 나오지가 않죠, 요즘에. 여섯, 날일자 걸치고 날일자 네. 받을 때 여덟, 그냥 날일자로 들어가는 수는 거의 두지 않고 역시 붙이고 젖히는 것을 유민영 선수가 택했고요. 지금 장면에서 이제 안주영 선수가 생각하는 건 두 가지죠.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잊고 늘어서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이 모양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자주 나오진 않지만 네. 여길 나가서 이렇게 두는 것도 전체적으로 흙이 계속해서 모양을 크게 가져가는 것으로 본다면은 이 작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볼 때 안주영 선수의 원래 기풍이라면 나가는 걸 선택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지금 바둑에서는. 근데 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인공지능으로 기사들이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 나가는 것을 인공지능이 거의 두질 않아요. 그리고 여길 나가면 승률 기대치가 조금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그걸 뭐 알고 있으니까 좀 30초. 하나, 약간 꺼려지는 거예요. 사실 정말 미세한 차이는 크게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일곱, 뚫고 그래도 나갔네요. 네. 소신껏. 지금의 바둑 형태랑은 네. 나가는 게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돼요.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졌나요? 그렇죠. 좌상기 쪽에 중앙 쪽 눌러간 정석, 그리고 우하기 쪽 실리는 내어줬지만 또다시 두터움을 가져가는 전체적으로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유민영 선수도 하변 쪽을 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을 이제 이어서 좀 나가겠다 그런 뜻이고, 이렇게 된다면 흙이 하변 쪽을 받는다면 이렇게 뛰어서 나가는 진행이 될 테고요. 흙은 아예 계속해서 중앙 쪽을 가는 방법도 있어요. 둘, 셋, 이런 진행도 충분히 다섯, 생각해 볼 수 있고 가끔 나오는 진행이긴 합니다. 여덟, 아홉, 안주영 선수가 그냥 하변 쪽을 살리면서 둘 것이냐, 아니면은 하변 쪽 경우에 따라서는 작게 버리더라도 계속해서 중앙 쪽을 둘 것이냐. 버리자니 또 아까운데요. 둘, 셋, 넷, 살리고 둘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백은 이렇게 된다면 여기를 띄어서 자세를 잡을 가능성이 높고, 자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흑보다는 백이 좀 더 부담이 되겠네요. 이런 진행이라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흑이 딴에서 여기를 잡게 되면 그래도 집이 크고, 백이 그게 싫어서 여기를 늘고 두는 순간 일단 패싸움이 되니까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또 다른 한 판인 박민규 선수와 진시영 선수의 대국,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진 못하지만 그 대국도 굉장히 지금 만만치 않게 30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박민규 선수와 진시영 선수의 지금 실시간 스코어는 저는 지금 뭐 하나 이제 배워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실시간 네. 스코어는 진시영 선수가 조금이라도 네. 앞서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그 스코어 차이가 많지가 않아서 아직까지 뭐 승부가 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바둑TV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그 대국도 보실 수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송태곤 해설위원도 잠깐 쉬는 사이에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네, 저는 쉬는 시간에 쉬질 못했어요. 지금 백은 좌하기 쪽을 네. 지금도 뭔가 아직까지는 좀 건드리고 싶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냥 차라리 하나, 둘, 이런 데 그냥 한 칸 띄워서 넷, 계속해서 이도를 나가면서 중앙 쪽을 좀 견제를 하고 아홉. 경우에 따라서 우변에 들어가는 것을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 참고로 하나 셋, 이야기를 해드리면 네. 지금 다섯, 인공지능의 여섯, 참고도는 일곱. 흙이 여기를 두고 백이 아래쪽을 사는 형태의 참고도를 보여줬었습니다. 네. 그 부분이 계속 신경 쓰이긴 하는데요. 근데 저 부분은 그래서 제가 만약에 대국을 하고 있다면은 그러니까 먼저 처리하려는 생각은 진짜 하기 싫을 것 같아요. 네. 별로 두고 싶다라는 기분이 들지 않아요. 흙이 도도 정리가 안 되고 네. 백이 도도 백도 마찬가지로 정리가 안 돼서 다섯, 그냥 다른데 이제 눈에 보이는 곳들을 두면서 상대가 이제 그쪽을 두면 그때 이제 어떻게 반응할지 정하는 그렇게 두고 싶을 것 같습니다. 서로 잘 안 두잖아요. 이곳을 지금 계속해서 여기 나가고 뛰고 또 하변 처리가 아니라 우변 들어가고 스코어는 100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상희 같은 경우도 정석을 이렇게 해서 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 당연히 배우고. 근데 요즘에는 이것도 이제 정석책이 새로 나온다면은 아마 바뀔 거예요. 이것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을 네. 것 같은데 여기가 워낙 두터워서 네. 지금은 이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정석이 진행됐을 때는 흙이 있지 않고 요즘에는 여기를 넘어갑니다. 요새는 이수를 훨씬 더 많이 본 것 네, 같긴 해요. 이수를 열. 역시나 뭐 이것도 인공지능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네. 근데 이수 같은 경우는 사실 인공지능 이렇게 두기 전부터 제가 약간 놀랬던 게 신진서 선수가 막이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왜 여기를 있는지 모르겠다 넘어가는 게 너무 득인 것 같은데라고 이야기를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는 거 보니까. 역시란 말이 나오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금 왜 고민을 할까요? 지금은 네. 그 우상 쪽을 들어가는 정석이 그렇게 딱 두고 싶은 정석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일단 첫 번째
여기가 네. 일단 확실한 다 집이 되고 계속 당장 둘 리는 없지만 눌러갈 수 있고 백이 후수를 뽑아서 흑이 선수로 다른 데를 큰 곳을 간다는 게 좀 신경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백은 오히려 우상 쪽을 좀 별로 두고 싶지 않은 둔다면 차라리 3-3보다는 셋, 뭐 나를자를 한다든지 해서 이 우변 쪽을 살리는 수를 오히려 더 두고 싶어요 지금은. 여덟, 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왔는데요. 우상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만약에 흑이 둔다면은 뭐 이런 데 붙여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여기 3-3으로 둘 가능성이 높아요. 나가면은 계속 크게 공격. 버리면은 어떻게 버려도 최대한 크게 잡으려고 하고. 흑이 둔다면 하나, 3-3, 둘, 백이 둔다면 3-3이 별로 그렇게 딱 내키지가 않아요. 오히려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아홉, 열. 최대한 자체 내에서 어떻게 자세를 잡아보려고 하고 싶습니다. 상변 쪽이 흙이 두더라도 백돌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별로 가져가고 싶은 땅이 아니거든요. 지금 어깨를 짚어간 수에 흙이 바로 끊는 수를 두지 않는 이유는 유민영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좌하기 쪽 패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패를 졌을 경우 이렇게 흙이 됐을 경우에 그때 두면은 여기를 이렇게 차단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강하게 두거든요. 여기가 다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여덟, 지금 두니까 처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반발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패를 져도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한 상황이 되면은 아픔이 덜하다 이런 뜻이죠. 네, 역시 패를 들어갔습니다. 패를 들어가기 전에 지금 활용을 한 거고요. 자, 이제는 시작을 하네요. 여기서 결론이 나면 어느 정도 또 스코어 변동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바둑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를 네. 어느 정도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습니다. 백도 당장은 뭐 이런 패를 쓸 수는 없어요. 왜 그 이유는 뭐냐면 백이 패를 이겼을 경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대학수가 되기 때문에 뚫을 수 있는 거를 그냥 연결시켜 준 거거든요. 만약에 이 수를 두는 순간에 흑은 좌하기 쪽 패를 별로 이길 생각이 없어지고 그냥 네. 다른 곳, 큰 곳 두 곳을 두면 됩니다. 자, 바로 3-3으로 들어가기는 싫었던 부분, 팩감으로 이용을 하는 건가요? 역시 저곳을 3-3으로 두고 싶진 않았고 그렇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팩감으로 네. 좀 더 효율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는 거죠. 30초. 하나, 둘, 그래서 이 타이밍에 패를 시작하는 거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안조현 선수가 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었나 봐요. 착점을 하고도 확신에 찬 듯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흑은 뭐 그냥 물러나고 싶지는 않고요. 만약에 흑이 물러나야 된다고 해도 지금 흑이 이렇게 이으면은 백이 또 손을 뺄 수가 있거든요. 30초. 흑은 차라리 만약에 패를 진다고 해도 이런데 팩감을 쓰고 넷, 백이 이을 때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순서가. 여덟, 백도 일단은 뭐 패를 받고 네. 계속해서 팩감을 쓰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예요. 좌기 패가 엄청 크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데 두 번만 둘 수 있다면 다른 데 두 번이 더 나을 것 같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시간을 사용하는데요. 지금은 좀 아깝지 않나요? 좌기 쪽을 그냥 이을까? 네. 일단 선수로 어느 정도 쓸 수 있으니까 그냥 아예 여기를 이어버릴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뚫게 된다면 같이 네. 뚫어서 이거는 흙이 곤란해 보이거든요. 물론 자산기 쪽에 엄청난 이득을 보긴 했지만 흙도 너무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유민영 선수가 생각하는 그림은 마지막 팩감을 하나, 받은 이후에 팩을 쓰는 것과 아니면은 여길 이렇게 진행을 시켜놓고 받을까? 아, 7, 8, 9. 아, 진행을 시켜놓고 받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흙이 상변 갈 시간이 없다는 얘기군요. 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된다면 백은 당연히 뭐 상변을 받아야 되고 흑의 경우는 중앙 쪽 압박이냐 뭐 중앙 쪽을 어디 둬서 압박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우상기 쪽 3-3 자리 우상기 쪽도 굉장히 큽니다. 아직까지 뭐 실시간 스코어는 변동이 없어요. 네. 둘, 박민규 선수와 진시영 선수 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인공지능의 승부 예측은 진시영 선수가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BGF 팀이 하나, 좋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거기를 그냥 뚫어버리네요. 글쎄요, 뭐 그렇게 큰 곳이라는 생각은 잘 들지 않는데요. 다음에 또다시 뭐 늘어서 뭔가 다음 수를 보고 있지 않는 한은 네. 집으로는 득을 봤는데 여기 호구가 오는 순간 마지막 흙의 전체적인 안형도 좀 약간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흙 쪽에서는 다섯, 이 교환은 별로 하고 싶진 않거든요. 일곱, 여덟. 그렇죠. 아예 지금 여기를 두지도 않고 바로 뒀습니다. 호구로. 역시 가장 지금 눈에 들어오는 자리는 우상이고요. 집으로는 우상이 가장 커요. 근데 네. 지금은 흙이 타이밍은 약간 놓쳤어요. 왜냐하면 좌하기를 뒀기 때문에 네. 일단 백의 돌도 하변을 왔고 지금은 계속해서 좌하기 쪽 처리 이후에 중앙 쪽으로 흙이 돌이 나가야 돼요. 아, 넷, 다섯. 그러니까 뭐 여섯, 중앙 쪽을 막힌다고 잡히는 건 아니지만 네. 막히게 되면 굉장히 좀 답답해지면서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은 여기는 둬도 되고 안 둬도 돼요. 어차피 이 정도로 되는 상황이고 네. 흙 입장에서는 굳이 뭐 할 이유는 없고요. 한번 건드린 이상은 둬야 되는군요. 네, 중앙 쪽을 뭐 여기로 나갈 것인지 뭐 이런 데로 나갈 것인지 네. 이쪽 부분 어딘가 나가는 것이 무난합니다. 마지막 하나, 네, 류민영 선수와 안조영 선수의 대국입니다. SK 앵크링과 BGF의 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SK 앵크링과 BGF의 경기입니다. 1라운드 1경기. 올 시즌의 개막전인데요. 네, 지금 흙이 중앙 쪽을 나갔어요. 여길 나가고 네. 백이 나가자 흙도 같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 집이 굉장히
없는 바둑이에요. 백이 좌상기 쪽 10집이 조금 넘고 이곳이 5집, 여기가 5집이 조금 더 넘고요. 백집은 총 다 합쳐서 26, 7집 정도가 나고 흑은 확정가라고 계산할 수 있는 곳은 여기 한 10집 이상? 조금 넘는 집? 네. 그거 말고는 마지막 하나, 뭐 정확히 어디가 몇 집이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두터움은 좀 점수를 줄 수 있고요. 그렇죠. 당연히 우상기 쪽에 발언권은 흑이 훨씬 더 많고 네. 이 좌상 쪽 이 부분은 뭐 보시는 거와 같이 흑이 뭐라도 뭐 집을 가져가겠죠. 지금 흑은 계속해서 중앙 쪽을 뛰는 것도 좋은 자리고 여기서는 마지막 이곳 느는 것이 언제든지 선수라 본다면 다가와서 여기 돌도 좀 신경 쓰이지 않느냐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가 더 아홉, 이거는 뭐 선수죠. 안 받았다가는 큰일 나니까요. 흑이 이 두터움을 어떻게 살리느냐의 승부가 되겠네요. 백은 뭐 막아서 받아두는 것이 가장 보통이고 하지만 백 입장에서도 조금 넷, 반발을 하려면 여기 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 이유가 받아두는 건 일반적인 거고 받는 이유가 이렇게 둬서 끊기는 게 있기 때문에 받는 건데 여기 돌이 있으면 막으면서 연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곳에 돌이 있으면 장점과 단점이 단점은 흑돌이 더 들어올 수가 있어서 안형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백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장점은 여기 돌이 있으면 치받아서 흑돌을 차단하는 것을 노릴 수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 류민영 선수 스타일에는 이수가 더 맞겠어요. 네, 그리고 여섯, 대부분의 기사들이 네. 조금이라도 상대를 더 껄끄럽게 하는 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받아주는 건 왠지 상대의 의도 같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처럼 반발을 많이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대체적으로 좀 셋, 넷, 어린 선수들이 여섯, 약간이라도 더 실내에 민감한 수들을 더 많이 두는 것 같고 좀 왜 벌써 뭐 노장인지는 모르겠지만 노장으로 불리는 선수들이 좀 더 두텁게 두는 것 같아요. 아, 역시 지금 유명 선수 네. 한 번 더 이제 버티는 겁니다. 어차피 흑이 두더라도 잡힐 돌로 보이진 않으니까 그렇다고 백이 둔다고 완벽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워낙 좋은 자리인 이곳을 두면서 집으로는 앞서가겠다 이런 뜻이고요. 아, 정말 그 부분은 흑이 왔을 때와는 너무 큰 차이인데요. 네. 이수가 실수라고 보이진 않지만 앞으로의 판을 풀어나가는 대로 봐서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는 그냥 좌변 쪽을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되면 좀 강공을 펼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실리로 확실히 손해를 봤기 때문에 흑은 그만큼 더 이득을 봐야죠. 다른 부분에서. 좌변 쪽은 넘어갈 수는 있어요.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곳이 뭐 크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넘어가는 정도예요. 네. 당장 둘 필요도 마지막 하나,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렇게 넘어가서 뭔가 공격이 안 될 바에는 그냥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여덟, 아홉, 뭘 선택하더라도 크게 백을 뭐 압박하거나 흑이 득을 보거나 그런 수는 없어요. 안주영 선수는 이제 생각할 부분이 여기는 차라리 뭐 나가서 활용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이 중앙 쪽을 바로 뭐 한 칸 띄워서 공격을 하느냐 아니면은 마지막 우상기 하나, 쪽을 둬서 둘, 백으로 하여금 나오게 해서 네. 같이 엮어 보느냐
이 두 가지 정도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모는 게 좀 더 수월하지 않나요? 그렇죠. 뭐 하나를 모는 것보다는 양쪽으로 모는 게 좀 더 뭐라도 엮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만약에 우상기를 뒀는데 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작게 버리는 쪽으로 작전을 펼친다. 근데 그게 집으로 자신이 없다라고 아. 계산이 된다면은 당연히 먼저 공격을 해야 되고요. 일단 그 형세 판단이 필요하겠네요. 일단 뛰는 자리는 워낙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먼저 네. 뒀고요. 제가 볼 때 안주영 선수가 지금 두면서 약간 쓴웃음을 진 거는 처음에 이 자리를 둘 때까지만 해도 머릿속에 여기를 빼앗긴다는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여기를 뭐 바로 갈까? 아니야. 일단 뭐 좀 그래도 약간 더 해보고 가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네. 백이 이 돌 하나로 교환해놓고 두니까 그 전까지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창고도가 완전히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마지막 하나 그 자리는 좀 아쉽긴 해요. 집으로 일단 네. 워낙 큰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두라 그러면 좌변 두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오늘 깨우는 수 참 많이 보네요. 거기가 있다면은 이게 뭐 공격 대상이 아닌데요. 여기를 아래로 단수를 치고 뒤로 연결을 하는 것은 찝혀서 네. 연결할 수가 있고요. 흙이 이거는 해놓으면은 차단당하진 않거든요. 찝어도 이곳이 선수라. 하지만 유민영 선 생각은 여기 교환해놓고 셋, 넷, 다섯,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곳이 선수니까 아홉, 뭐 쉽게 자체 내에서 어느 정도 안형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흑돌이 뭐 차단당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런데 이 부근을 두는 동안 스코어가 많이 올라갔어요. 갑자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지금 제가 인공지능 찍어봤는데 AI의 그 다음 창고도는 이거를 백이 또 손 빼네요. 여기를 받을 때 여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변 쪽을 이 자리를 네. 물론 조금 뭐 진행시키고 둔다고는 했지만 아무튼 선수를 뽑아서 여길 둬서 우변 쪽을 처리한다. 이런 창고도를 지금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만약에 여기서 백이 또 손 빼도 둘, 잡기가 어렵다면은 처음에 이 공격한 거가 네. 그만큼 계속해서 이상해지는 거죠. 뭐 사실상 중앙에 대한 압박이 거의 안 듣는 건데요. 네. 글쎄요. 과연 유민영 선수 여기서 또 손을 뺄 수 있을지. 왠지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만약에 100으로 둔다면 네. 이미 좌변에서 집으로 이득을 봤는데 여기서 한번 이득을 크게 봤는데 또 이득을 본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할 것 같거든요. 역시 두텁게 막아서 뭐 거의 살았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흑도 방향을 돌려야겠네요. 우상기 쪽을 무조건 둬야죠. 네. 이렇게 되면. 근데 지금 우상기 쪽을 흑이 뭐 이 자리를 두던 이 자리를 두던 어딜 두던 백은 여길 붙일 거예요. 근데 넷, 이렇게 물러나자니 여섯, 자세가 안 좋고 여덟, 원래는 이거 붙이면은 처음 생각은 아까 전에 붙였으면 위로 둘 확률이 높은데 이게 못 잡는 순간에는 집으로 또 많이 손해를 보거든요. 잘 안 잡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붙일 때가 지금 기분이 나빠서 흑이 두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중앙에 대해서도 또 우상에 대해서도 공격이 안 되는 건데요. 지금 이곳에 있는 백은 확실히 살아 있어요. 네. 여기를 뭐 이쪽을 두면은 항상 이 자리가 돌이 와서 살아 있고요. 흑이 이 부분을 없애면 여기 선수를 해서 두면 살아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은 백이 확실히 두기 편한 바둑이 되었어요. 네. 좌변 뺏긴 게 자꾸 아쉬운데요. 그렇죠. 좌변 쪽이 네. 그냥 쉽게 돌을 딱 갖다 놔 보면 여기가 지금 흑이 있는 것과 백이 있는 것 차이가 뭐 말로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모양이 워낙 차이가 크니까. 그러니까 중앙 쪽을 손을 못 뺄 거라고 보고 먼저 건드려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확실히 손해를 봤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윤민영 선수 아예 움직이지 않네요. 그냥 버려도 이미. 근데 AI 승부 예측은 움직여야 된다. 거기 왜 버려? 움직여야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흑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상변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이래놓고 우변까지 못 잡으면은 당연히 마지막 피해가 크고 하나, 상변 쪽은 어느 정도 이미 집이라고 인정한다면은 넷, 이런 식으로 둬서 최대한 활용하면서 버리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날일자도 일단 우변 쪽은 이제 백이 움직이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흑도 우변에는 그래도 꽤 큰 모양이 생겼는데요. 지금 보면은 백이 여기가 그래도 이제 상변까지 왔기 때문에 거의 뭐 20집 가까이 봐줘야 돼요. 20집은 조금 보기 어렵지만 20집, 아홉, 30집, 37, 40, 100집이 이제 한 47집 정도, 47, 8 정도 나거든요. 흑이 이곳이 10집이 좀 두텁고요. 그렇다면 이제 좌중앙 쪽에 두터움과 이 우변에서 40집 이상 나야 되잖아요. 근데 다 10집, 18, 20 여기까지 잡으면은 일단 30집이 조금 넘어요. 네. 근데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아요. 우상기를 막아야 한 35집 정도? 셋, 넷, 그렇다면은 다섯, 여섯, 이곳에서 여덟. 우상기를 막았다고 계산하고 이곳에서 한 10집 이상 나야 됩니다. 어떨까요? 조금 백이 재미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직은 흑의 두터움이 좀 구체적으로 모양이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뭐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 그렇게 생각이 되진 않습니다. 네. 마지막 지금 AI의 하나, 승부 예측 둘, 스코어도 셋, 아주 큰 차이는 아니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도 붙여보나요? 저 뭐 약간 시간 연장책의 의미가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민현 선수도 굉장히 특이한 게 이건 뭐 꼬시는 것도 아니고 여길 붙였는데 그 타이밍에 붙여서 괜히 반발을 유도하나요? 반발을 유도하게 지금 네. 시간 연장책의 의미가 일단 클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곳을 집어놨어요. 뭔가 좀 그냥 밑에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돌을 좀 차단을 해보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네.
우변에 있는 돌들이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하지만 이걸 뭐 살아가봤자 우상기 쪽을 붙이면은 백도 살아가는데 급급해서 백 쪽에서 조금 굳이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흙은 여기를 뭐 막더라도 어차피 넘어가는 것도 남아있고 자체적으로 귀에서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막을 이유 없어요. 그냥 중앙 쪽을 잇거나 호구 정도로 지키는 것이 네. 괜찮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조금 더 고민을 하죠. 지금 차단은 거의 득이 없어요. 왜냐하면 백이 귀로 이렇게 두는 순간에 이런 식으로 두는 순간에는 흙이 안 받으면 오히려 젖혀서 수가 되게 크게 되거든요. 그럼 흙이 이렇게 해놓고 받아야 되는데 흙이 후수로 여기를 받을 셋, 지금 이유가 전혀 없죠. 여섯, 여기 뭐 차단해봤자 집으로 이득을 크게 본 것도 아닌데 이 교환 없이 지키는 게 낫습니다. 네. 흙이 둔다면 상변 쪽 차단보다는 오히려 우상기 쪽으로 두는 것이 집으로 이득이에요. 박민규 선수와 진시영 선수의 대국은 계속해서 진시영 선수가 조금이라도 앞서가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지금 다섯, 여섯, 박민규 선수와 진시영 선수의 이제 인공지능 스코어는 네. 한 7대 3보다도 더 차이가 좀 나네요. 진시영 선수 쪽으로요. 네. 바둑 자체도 많이 돋고 그리고 제가 개가를 자세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옆에서 좀 하고 있는데 제가 네. 개가를 해봤을 때도 확실히 진시영 선수가 확실히 뭐 100% 이겼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리하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일단 BJF 팀이 셋, 넷,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고요. 일곱, 여덟, 아홉. 유민영 선수가 중앙 쪽을 반대쪽으로 호구를 뒀더라면 다음에 수가 좀 더 강력했는데 그렇게 두지 않고 이곳으로 뒀거든요. 지금 안주영 선수 같은 경우는 이곳을 막고 여길 호구 쳐서 살면은 이곳을 또 선수로 막겠다. 지금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중앙이 굉장히 깔끔해지는데요. 그렇죠. 이곳이 굉장히 깔끔해져요. 이 네. 부분 모양만 놓고 보면은 셋, 뭐 백이 망한 거 아니야까지 생각은 되지만 근데 기분은 좋은데 네. 뭐 그렇게 막 더 이상 늘어날 것 같진 않아요. 또 뒷문이 열려 있어서요. 네, 이곳이 그냥 뚫려 있고 네. 부분적인 상변 처리가 잘 됐다일 뿐이지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뭐 크게 이득봤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우상기도 워낙 백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우상기는 지금
어느 정도는 선수성이라고 봐야 돼요. 흑에게도 좀 틈이 있죠. 네, 흑이 약점이 있어서 제가 왜 어느 정도 확실히 선수가 아니라 어느 정도라고 제가 표현을 한 이유는 끊어서 두면은 이건 뭐 확실히 수가 나는데 흑이 그냥 마지막 집으로 당할 걸 생각하고 뒤로 여기로 붙인다든지 위로 붙여서 좀 작게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경우에 따라서는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수가 있어요. 승부 예측은 지금 5대 5가 되긴 했는데 저는 그래도 백이 조금이라도 괜찮아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백의 확정가들이 말을 하고 있군요. 이 두 텀을 마지막 뭐 얼마나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확정가에서 앞서고 있고 결국 우상기 쪽에 이제 약점이 있어서 흑이 지키고 백이 먼저 견제를 하는 수를 둔다면은 백 쪽에서 불리하다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실시간 스코어는 역시 거기 막히는 거는 흑이 기분이 너무 좋잖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 두 텀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 흑으로서도 참 어려운 장면인데요. 상대의 돌에 기대서 모양을 만들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네, 그럴 만한 부분은 보이질 않고요. 네. 7 우상기 쪽에 이 부분에 맛이 없다면은 당연히 흑이 먼저 큰 곳을 가서 흑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역시 여기 젖히는 게 수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백의 다음 수는 네. 일단 여기 밀어가는 것도 굉장히 기분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돼요. 흑이 사실 왜 지금 이걸 뭐 아껴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미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고요. 이런데 뛰는 자리도 괜찮아요. 하지만 왠지 밀고 싶네요. 그냥 역끝내기 기분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런 건가요? 흑이 그냥 언제든지 둘 수도 있는 선수 자리인데 흑이 안 하고 있으니까 아 이걸 왠지 나로 하여금 두 개끔 하려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에이 그래 그거는 그냥 돼 있다고 생각하자 하면서 네. 그냥 뛴 것 같은데요. 잠깐 뛴 자리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단수가 쳐져 있다라고 보면은 그냥 무조건 여기 뛰는 자리가 제일 크다라고 말할 것 같은데 네. 안 되어 있으니까 저는 밀고 싶다고 말을 했던 거거든요, 지금. 다섯, 여섯. 계속 안 하네요, 진짜. 아끼는 이유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왜 아끼는지. 보통 아낄 때는 네. 나중에 다르게 좀 활용할 수 있을 때 아끼는 건데 저기는 어차피 다르게 활용을 못 하거든요. 백집은 여전히 뭐 40, 한 7, 8 정도? 48 정도가 다섯, 나 있고요. 여섯, 일곱, 여기 10집, 여덟, 둘레, 여기 7집, 여기까지 10집, 20집, 33, 36, 38, 40, 48집. 흑집은 10, 16, 18, 20,
26, 한 30집, 35, 45까지 보기는 조금 어렵고 네. 이제 두터움. 미세한 바둑이 되겠네요. 백이 조금 기분은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 차이는 굉장히 미세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7, 8, 중앙이 뭐 얼만큼 모양이 생기는지 그걸 보면 되겠어요. 흙이 집으로 큰 곳은 단수치고 날일자 정도가 가장 일반적인 뭐 수법이 아닐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안조영 선수는 이쪽을 키워가는 것보다는 만약에 여기서 민다면은 이거는 모양이 뭐 굉장히 많이 커지고요. 여기서 둬도 뭐 이런 식으로 좀 모양은 굉장히 사납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좀 막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부분을 좀 마지막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백도 일단 반발은 해야 돼요. 여덟, 그렇게요? 그쪽으로 밀면은 확실히 이거는 집이 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 모양이 만들어졌는데요. 네. 글쎄요. 반대쪽으로 미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유민영 선수는 네. 일단 이 정도만 둬도 둘만하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진시영 선수와 박민규 선수의 대국은 정말 그것도 같이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난 대변화가 일어났는데 진짜 대형 바꿔치기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네. 여전히 인공지능의 스코어는 진시영 선수의 승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SK 앵커링 팀은 여덟, 작년 이제 정규 리그 때 마지막에 좀 연패를 했었거든요. 연패를 빨리 끊는 게 시급한데요. 하지만 또 새 시즌이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렇죠? 작년 시즌은 아마 네. 뭐 다 잊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를 진짜 뭐 언제 칠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뭐 왜 아끼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흙은 일단 뭐 백이 이 부분에 머리를 내밀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집을 짓는 거는 뭐 별거 없고 다섯, 이제 상중앙 쪽에서 집을 지켜야 돼요. 이거는 여기까지 뒀다는 건 진짜 이제는 무조건 안 하겠다는 뜻이고 여기에 돌의 의미는 나와서 끊는 것이 선수가 있으니 만약에 백이 여기서도 또 손을 빼면은 이렇게 끊어서 네. 나오면은 단수 쳐서 나가겠다 지금 이런 뜻이거든요. 이럴 때는 안 해놓는 게 맞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안 네. 하는 게 이득이 돼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하지만 백은 지금 여기를 지금 이어서 여덟,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터운 수예요. 중앙 쪽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뭐 날일자 정도로 하면은 흙이 끊어서 둘 수가 없습니다.
다 자충이 돼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둘, BGF SK 앵크린의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주영 선수와 류민영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